네, 오늘 월요일의 주식심화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 자동차 증시 피난처일까?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자동차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21일에 현대차 실적, 그리고 22일에는 기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전망치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3천억 원 가량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22% 증가세 컨센서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분기에 1조 8,400억 원 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 기아가 조금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9.1% 마진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 전망이 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자동차주 그동안 호재가 될 만한 점유율 소식이라든지 판매 실적 소식 굉장히 많았는데 주가는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단 연구원님은 제가 지금 시장 평균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2분기 실적을 예상하실까요? 일단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좋은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신차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평균 차량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인센티브나 아니면은 판매 비용들이 대폭 감소가 되면서 대당 이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이제 워낙 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인 현대기아차의 수출 제한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좀 비용 상승 요인들이 많이 우려를 했지만 예상보다는 비용 상승 효과도 크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공급망 차질 때문에 언제 실적이 좀 완연하게 개선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과는 다르게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잘 상쇄를 해 나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또 인센티브가 하락했던 것도 많이 좀 주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도 자동차 업계에서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편인가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원가 구조들이 중간중간 크게 변하진 않지만,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잘 안 팔리거나 좀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은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손해액의 직격탄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차량 평균 가격 대비해서 한 3에서 4% 정도 인센티브를 써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지금 1% 초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스란히 이제 현대기아차의 마진에 플러스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차량 믹스를 봤었을 때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세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소형차보다는 중형 이상의 대형차 그리고 SUV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 믹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다 지금 현대기아차의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기준으로 미국에서 대당 인센티브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본 한 자료에 따르면 $500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역대 최저 수준의 미국 내 인센티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강력한 수요들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 실적을 통해서 증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연구원님께서 전망해 주신 수치를 보니까 2조 4,200억 원? 네. 예, 현대차 전망해 주셨고요. 기아는 얼마로 보시죠? 1.8조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우호적인 환경들을 감안했었을 때 조금 이제 보수적인 수치보다는 그 이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 웃도는 실적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네시스 분기별 판매 수치도 있고요. 네. 이거 저희가 지금 연구원님께 말씀 안 드리고 따온 것 같은데 예, 리포트를 보고 따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판매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얼마나 이제 가장 고급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때는 약 5만 247대가 판매가 됐었는데 올해 2분기 때는 5만 962대로 작년 1분기랑은 약간 좀 소폭 증가한 정도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작년 대비로는 그래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 2분기 때가 내수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굉장히 좀 판매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에 올해 내수 시장이 2분기 때 사실 약간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YOY로는 이제 제네시스 판매가 소폭 좀 감소를 한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과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제네시스가 판매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추세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수출 쪽이 많이 올라온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아이오닉과 그랜저 팰리세이드 출시 모멘텀도 있다고 해요. 이게 해외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파급력이 지금 있을까요? 아이오닉 6 얼마 전에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의 손익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정차 시장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이 투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이고 첫 번째는 이제 SUV 모델이었지만 이제 또 세단 모델로 라인업을 갖춰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주가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현재 아이오닉 6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호평을 받고 있는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은 주행 거리가 아이오닉 5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라고 할 수 있는 전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보다 더 높은 전비 효율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가격대를 봤을 때에도 모델 3나 모델 3보다는 약 30-40% 정도는 평균 차량 가격이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모델 Y 대비해서는 거의 뭐 반값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판매 호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모델은 사실은 이미 기존에도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평균적인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모델들을 출시하면 지금 완성차들이 대부분 다 가격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5%가량 이제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신모델 그 체인지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는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네. 미국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신차도 아이오닉 6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에는 또 이례적인 긍정적인 코멘트들도 굉장히 눈에 띄었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미안 머스크, 쏘리 머스크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핫한 전기차는 현대차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하기도 했었고 그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호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EV 시장에서 점유율이 좋습니다. 뭐 압도적인 1위를 좀 쫓아가는 추격자 형태가 될 텐데 잘 경쟁자를 물리치고 2위로서 입지를 확고히 미국 시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확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1위죠. 현재 미국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테슬라를 꺾는다라는 것은 뭐 지금 당장은 전혀 뭐 가시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2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GM, 포드, 뭐 폭스바겐 이런 글로벌 대표 OEM들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확실히 앞서 나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GMP 기반으로 나온 신차가 에너지 효율성도 그렇고 충전 속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경쟁자들을 훨씬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경쟁 구도를 봐도 사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EV 신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가장 포션이 크고 그리고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SUV EV 시장에서는 지금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를 따라가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메이커들을 좀 가볍게 따돌리면서 두 번째 팔로워 그룹 중에서는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에 좀 기대를 많이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중국 로컬 EV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업체들이 거의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요. 예. 현대기아차도 미국에서는 거의 10% 가까운 EV 시장 점유율이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13에서 뭐 많게는 15%까지도 지금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선진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에서의 EV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대차 같은 글로벌 메이커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위상도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럽 전기차 시장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위상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율이 15%까지도 뭐 작년 같은 경우 올라갔었고요. 지금도 한 13%, 그 3, 4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위는 일단은 그 폭스바겐이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예. 2위는 이제 르노 닛산 그룹이 가져가고 있고, 뭐 3위, 4위 정도에서 이제는 현대기아가 이제는 랭킹이 돼 있습니다. 예. 유럽 시장에서는 그래도 5위권 안쪽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탑2, 2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탑1이 엄청난 점유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좀 더 뭐 1위까지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기대를 걸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차원에서 2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주가는 참 답답합니다.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는 수소를 좀 버리고 전기차에 좀 사활을 거는 분위기죠. 현재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비즈니스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은 예.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은 수소 트럭 쪽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소 승용차 쪽은 굉장히 좀 시장이 빨리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소 트럭 쪽으로는 지금 플랜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이뤄나가겠다. 이 플랜 자체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네. 전기차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수소 상용차가 이제 고중량의 장거리 운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를 타겟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소 트럭 등을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라는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는 상용화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하는 시기가 뭐 길게는 한 10년 정도 늦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기차가 10년 전에 보였던 모습을 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중장기적인 포텐셜을 보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수소차뿐만 아니라 이 수소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복합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소 승용차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예. 아무래도 전기차가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대세가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 투자 이슈 같은 거 봤을 때 전기차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수소 트럭 드라이브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2분기 부품사의 실적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부품사들은 또 자동차 메이커와는 다르게 삼중고 상황에 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부품사들이 실적이 완성차와 다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매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비용들을 절감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강화를 할 수 있지만 부품사들은 사실 판가를 인상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요. 계약된 가격에 따라서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연동해서 판가 보정을 받기는 하지만 뭐 완성차처럼 가격을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매출 성장이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각종 이제 운송비라든지 비용들의 증가 부분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가 굉장히 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에 비해서는 좀 미진한 좀 기대 이하의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볼륨 차질이 많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볼륨이 중요한 부품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는 생산량이 회복되는 게 가장 좀 실적 회복의 급선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부품사들도 같이 좀 이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하반기에는 생산이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대비로는 확실하게 하반기 때는 생산이 정상화된다라는 게 조금씩 더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분기 때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촉발됐었던 원자재 가격 인상분 이런 것들이 다 가장 세게 반영된 게 2분기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유가도 조금 안정화됐고요. 뭐 기타
이런 메탈 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은 또 비용 부담도 덜어지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여서 지금이 저점 아니냐라는 좀 의견들 그리고 이런 심리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도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부품사 입장에서는 볼륨, 생산량 증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산 자체가 좀 부진했던 측면에 따라서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상분의 부담 역시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2분기 실적이 좀 직격탄을 맞겠지만 하반기에 개선 여지가 있다고 예상해 주셨네요. 완성차가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뭐 훨훨 난다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이런 완성차들의 업황 분위기가 부품사를 이끌어줄지 아니면은 부품사와 완성차의 수익성이 서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일어날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단기적으로 2분기 수익성 양극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완성차들의 실적이 좋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품사들이 좀 수혜를 보면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완성차 부품사의 동반 상승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요. 2분기 실적 이후에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실적 강도나 그리고 하반기 전망에 따라서 부품사들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은 다 같이 오른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품사들의 주가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아이오닉 6를 필두로 해서 뭐 아이오닉 5, EV6 같은 EGMP 기반의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하반기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공장에서의 아웃풋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생산량 증가 플러스 EV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품사들이 2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하반기에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현대차 그룹주의 대표적인 부품사들이죠.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가 사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서 좀 많이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그룹주 부품사들을 좀 눈여볼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도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공장 증설 플랜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앞으로 전기차를 또 증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국내 부품사들이 뭐 폭스바겐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업체들의 납품 경력이 있어야지만 수주 실적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부터는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수주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그림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어서 기존에 좀 관심이 없었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의 포션이 크고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 업체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눈여겨보는 게 이제 SL, 서현이와 화신 같은 업종들이 여기에서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보면은 좀 현대차 그룹주 비중이 높고 국내 포션이 큰 뭐 이런 좀 많이 좀 소외됐었던 이런 부품사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리비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기대감을 받으면서 한 차례씩 좀 랠리를 보여주는데 하반기에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량 증가를 투자 포인트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이 밖에 SL과 서현이와 화신 같은 종목도 하반기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이 자동차 업황에 또 영향을 크게 주는 이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차질 완화되고 있나요? 반도체 수급 차질은 좀 분명히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시그널을 봐도 다른 반도체들이 모든 반도체들이 다 완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생산 쪽에 병목을 일으켰었던 MCU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이 리드 타임이 감소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뭐 폭스바겐이나 유럽 쪽 메이커들 얘기를 들어봐도 생각보다는 몇 주 정도 빠르게 생산 차질이 해소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게 되면은 뭐 원래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주문을 했었던 증상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IT라든지 뭐 이런 각종 가전 제품들 쪽에서 반도체 수요를 놓고선 경쟁을 벌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뭐 이제 코인 가격 하락 영향도 있을 거고요. 뭐 그리고 이제 핸드셋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남는 유휴 반도체 칩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 리스크도 좀 생겨나고 그리고 IT 수요도 둔화되다 보니까 자동차용으로 반도체를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생산회복이 될 것이다에 대한 어떤 강한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낙관적인 생산을 하반기에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섹터의 하반기 주목할 만한 이슈도 좀 챙겨볼게요. 어떤 걸 꼽으실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아이오닉 6를 필두로 한 네. 전기차 모멘텀,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EGMP 기반 전기차들의 아웃풋이 늘어나게 되면은 말씀드린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평가 자체가 180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요게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EV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어떤 선도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들 이게 공장을 짓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는 청사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같이 동반 진출해야 되는 애들 이런 부품사들한테 수주를 내고 그리고 같이 이제는 캐파를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부품사들이 더 많은 포션을 가져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된 부품사들은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점점 더 점유율이 늘어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룹 부품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부품사들일까 여기에 좀 포커스가 굉장히 좀 많이 초점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사들은 역시나 EV 쪽 현대기아차도 글로벌 시장, 특히 선진 시장에서의 EV 점유율 증가, 이게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동차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수요가 탄탄한 것이 코로나 이후로 공급 차질 때문에 누적됐었던 대기 수요가 많았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2018년 이후에 감소했던 재고 때문에 이 수요가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원화 약세도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가 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전망해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 요인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2020년도부터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졌죠. 왜냐하면 생산이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게 경기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차가 꼭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죠. 교체 수요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설사 잠시 이제는 차량이 교체하는 것을 의사 판단을 미룰 수는 있지만 그게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연 수요라는 형태로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20년도, 2021년도에 다 발현되지 못해서 누적되어 있는 수요들이 지금부터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도 특히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봤을 때에도 생산이 원하지 못한 수요를 생산이 못 따라하는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은 얼마나 생산이 빨리 올라올 수 있는가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과거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이런 누적 수요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런 대기 수요들을 충족시키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네. 지금 2023년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런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좀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약세지만 엔화도 지금 굉장히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일단 달러나 유로화 대비해서는 그래도 원화가 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 시장에서는 그래도 로컬 메이커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엔화가 또 워낙 약세로 가기 때문에 또 경쟁이 심화가 되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현 시점에서는 원화도 또 워낙에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얻는 가격 경쟁력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7월 초에 폐배터리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 폐배터리 시장 급성장을 앞두고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침 이번 달에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두 곳이 또 IPO를 하게 돼서요.
이 폐배터리를 투자 포인트로 좀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폐배터리 관련된 비즈니스는 이제 막 좀 개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좀 경쟁력이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량이 한번 출고가 되게 되면은 폐배터리가 생기려면은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가 뭐 오래 타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생기긴 하지만 현재 기술을 봤을 때는 10년까지는 좀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년 후가 될 것이고 지금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을 한 게 2020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것은 2030년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재활용률을 어떻게 더 높이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할 것인가 요거를 가지고선 경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먼 미래의 사업성을 보고선 좀 투자 판단을 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미래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분야로 막대한 자금이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는 또 굉장히 또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은 무산되는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무산된 건가요? 1년 미뤄졌습니다. 1년 내년으로 유예. 미뤄졌습니다. 예. 1년 유예가 됐죠. 예, 최근에 이 중고차 시장이 판이 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차를 못 받다 보니까 중고차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효율화되는 시장으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이 중고차 시장이 더욱더 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장한 그 상장사들도 많이 있고 해외에서도 케이카 같은 기업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올 연초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중고차 관련주들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사실 중고차가 굉장히 영세 사업이었었죠. 그래서 이제는 중고차 딜러들하고 분쟁도 많았었고, 예.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부담도 많이 느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기업 진출이 허용이 되면서 비즈니스화, 구조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가 워낙에 이제 차량 자체가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운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국가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이거를 비즈니스화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로컬 딜러들이 각각 이제는 점유율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묶는 과정에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고 네.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롯데렌탈이라든지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사업에 진출을 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영향을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은 온라인 중심으로 그리고 기업화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과연 여기에서 선두를 달리게 될 것인가 네. 이거를 좀 눈여겨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 전망 내놓아 주신 자료를 보면 케이카보다도 롯데렌탈이 뭐 마진도 그렇고 성장세도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왜 네. 외국계는 케이카를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롯데렌탈은 예. 렌터카 플러스 그리고 이제는 중고차 옥션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업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케이카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매도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입 매도 간에 이제는 거래 수수료를 받는 이제는 그 판매 마진을 붙이는 유통업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렌터카에서는 직접 차량을 매입을 합니다. 그 매입한 차량을 나중에 옥션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을 매입했을 때 보통 한 4, 5년 전에 매입을 하죠. 이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 시점의 가격하고 매도 시점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스란히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4년에서 5년 정도의 갭이 있고요. 그리고 신차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작년 정도부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최소한 2, 3년 정도는 그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중고차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K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매출액이 좀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지금 K카랑 보시면은 K카는 지금 탑라인 그로스가 작년에도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30%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탑라인 성장성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게 또 K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나중 되면은 이익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현대차, 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은 1년 유예됐는데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앞으로 중고차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 1위가 누가 될 것인가 주목해서 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기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자동차주가 증시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투자 의견 확인해 볼까요? 결국에는 이제는 결국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고, 뭐 지수도 조정을 받았지만, 네. 실적이 결국에는 주가의 버팀목이 돼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될 건데, 이번 주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래도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버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다시 한번 좀 확신을 갖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국면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 업종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완성차가 좋으면은 하반기 때 부품사들도 따라서 좋을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낙폭과대 부품사들도 다 같이 좀 오를 수 있는 좀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합니다. 탑픽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현대차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 기아 둘 다 실적이 좋고 어떻게 보면 마진율 측면에서는 기아차가 더 높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기아는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았었고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못 갔습니다. 많이 못 가서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현대차가 조금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차를 추천해 드리고요. 부품사 중에서는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거의 뭐 고점대에서 반토막이 나 있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처럼 현대차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뒤따라 오르는 그림이 그 다음으로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중소형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EV 공장 수혜주에 따른 신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뭐 SL, 서현이아 그리고 화신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주가의 하반 경직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그동안은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탑픽으로는 현대차, 기아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부품주 가운데서는 전기차 공장 증설 수혜주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뿐만 아니라 SL과 화신이화, 서현이화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까지 포함시켜서 관심주로 한번 보시고요. 현대차, 기아 올해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고 대응을 해볼지 가격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목표가는 현대차가 30만 원이고요. 예. 기아는 12만 5천 원입니다. 예. 네. 30만 원이면은 네. 12만 원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하반기에 매크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실적은 일단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대기 수요 역시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잘 선방해주고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는 그런 점유율들, 판매 실적들 보여줍니다. 오늘 자동차 주에 대해서 분석 함께 해봤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자동차주가 올라준다면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아졌다는 그런 생각과 느낌을 더 많이 투자자분들이 가지실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흐름이 변화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후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